자, 26페이지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은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어. 기억나지? 그래서 물질의 특성 뭐야?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을 얘기를 했었고, 크게 뭐뭐 배웠어? 첫 번째 밀도, 두 번째 용해도, 세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맞습니까? 자, 오늘은 그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뭘 할 거냐? 혼합물을 분리할 거야. 혼합물을 분리.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좀 얘기를 해봅시다. 먼저 물질을 좀 분류를 해야 돼. 이 물질에는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물질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물질? 순물질. 두 번째는 그렇지, 혼합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순물질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다? 고유한 성질을 가진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책에 나와 있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낸다. 그리고 물질의 특성이 어떻다? 변하지 않는다. 즉, 밀도가 변하지 않고, 끓는 점이 변하지 않고, 용해도는, 용해도 같은 경우는 달랐어. 온도에 따라서 변하기는 했었어.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순물질. 반면에 혼합물은 뭐야? 고유한 성질이라고 하기보다는 뭐야? 섞여 있는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더라. 알겠습니까? 섞여 있는 물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혼합물이라는 건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체가 섞였을 거 아니야. 뭐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 섞인 물질들의 무엇이, 성질들이 그대로 다 어떻게 된다? 유지가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질을 그대로 가짐 또는 뭐 유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 두 번째, 특성이 어떻다? 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밀도도, 소금물이라는 친구를 예를 들면 소금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밀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 끓는 점은 소금물의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끓는 점이 더 높아지고.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불러준다. 알겠지? 그런데 이 순물질을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 첫 번째는 원소라고 해. 책에는 안 나와 있기는 해. 원소. 두 번째는요, 화합물, 이렇게 불러줍니다. 원소와 화합물의 가장 큰 차이, 원소는 한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 한 가지 원소로. 그리고 대표적인 예들이 뭐가 있느냐? 산소. 산소 혹시 화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알아? H2 아니야? O2야, O2. 수소는 H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또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또 흑연. 이런 친구들은 C 이렇게 표현해. 탄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랑 흑연은 둘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서 퀴즈. 흑연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가 있다. 근데 만드는 게 그렇지. 자, 반면에 이 화합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이 되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물. H2O입니다. 그다음 이산화탄소. CO2.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들은 원래의
원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어떻게? 잃지요. 잃어요. 잃지요. 그리고 뭐 한다? 새로운 성질을 갖는다. 잃으면서 새로운 성질을 갖는다. 만약에 그걸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원래의 성질, 결합했을 때 원래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면, 이 물이라는 친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이 될 수 있어. 왜 그럴까?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뭐야? 수소와 산소지? 그지? 수소는 가연성이 있어. 폭발한단 말이야. 불이 붙으면. 산소는 불이 잘 붙도록 도와주지? 그지? 그럼 이 두 개의 수소와 산소가 만약에 원래의 성질을 잃지 않고 결합이 된다면, 그치? 우리 지난주에 저기 한화이글스 40주년 불꽃놀이 했었잖아, 대전에서. 그러면 그걸 폭죽을 빵 쏘는 순간 불꽃 하나가 갑천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대전시가 사라지는. 응. 태평양에 불꽃 하나를 던지면 어떻게 돼? 지구가 그 주위에 있는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일본 뭐 다 해서 지구가 사라져. 그렇지. 지구가 사라질 수 있는. 왜? 바다다 어차피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원소들이 뭐 한다? 원래의 성질을 어떻더라? 잃고 뭐 한다? 새로운 성질을 갖게 된다. 알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새 삶을 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야. 결혼하기 전에 어떤 커플이 있었어. 니들은 없지. 그치? 니들은 없지만. 그러면 이 남자의 취미와 여자의 취미가 뭐 예를 들어서 남자는 오토바이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취미를 갖고 있어. 근데 여자는 그걸 되게 싫어해. 한 명이. 그치?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반면에 여자가 뭐 가방을 모으는 취미를 갖고 있어. 남자가 되게 싫어해. 그럼 어떻게 해? 한 명 버려. 그렇지. 한 명을 버려. 헤어지거나 아니면 그 취미를 버려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 커플이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자신의 취미를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기존의 나의 특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버려야 된다고. 그렇지?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서로 다른 원소들이 뭔가 하나의 물질, 즉 사람으로 따지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가족을 이룬다면 어떻게 된다고? 자신의 원래 성질들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성질을 가져야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혼합물도 사실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무슨 혼합물이 있냐면 균일 혼합물이라는 게 있어. 균일 혼합물. 두 번째는 뭐겠어, 그럼? 안균일? 그렇지. 불균일 혼합물. 어떤 놈이 예전에 내가 균일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 그럼? 안균일이요, 이런, 안균일이 뭐야, 도대체? 뭐, 안시성을 가진 균일시요? 자,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는데, 균일 혼합물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골고루 섞여 있다. 그럼 불균일은 뭐겠어? 그렇지. 뭐 한다? 예를 들면 쌤이 이제 어제 어제 아침에 김장을 좀 했었거든. 양념을 버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고춧가루, 뭐 이렇게 액젓, 뭐 마늘, 생강 뭐 해가지고 막 집어 넣는단 말이야. 그럼 그걸 이렇게 버무려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걸 골고루 섞어야지. 이걸 골고루 안 섞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는 막 액젓이 막 저기 되고 소금이 뭉쳐 있어서 뭐 짜고 어디는 싱겁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은 골고루 섞여 있느냐, 골고루 섞이지 않았느냐로 판가름 짓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균일 혼합물은 뭐냐면
침전물이 생기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바닥에 가라앉는 물질이 없어. 그런데 이 불균 일어난 물은 뭐야? 시간이 지나면 침전물이 생긴다. 물론 모든 불균 일어난 물이 다 침전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불균 일어난 물이 침전물이 생길 수 있어. 그러면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얘는 무슨 혼합물이다? 불균 일어난 물이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대표적인 균 일어난 물은 뭐가 있을까? 소금. 공기. 공기로. 응. 두 번째, 아, 그러네. 그치. 바닷물. 바닷물도 끊임없이 계속 섞이거든. 또 소금물. 설탕물. 그렇지. 뭐 탄산음료 등등등 이런 것들. 그렇지? 설탕물도 마찬가지고. 탄산음료 처음 먹었을 때랑 나중에 먹었을 때 맛이 달라? 아니요. 아니지. 똑같지. 응. 그래서 이 침전물이 생기지 않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균일온암물은 무슨 용액이라는 표현을 붙여줄 수 있어. 염화 나트륨 수용액. 무슨 용액, 설탕 용액 이런 식으로. 반면에 불균일온암물은 대표적으로 암석. 암석 보면은 골고루 안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치? 두 번째는 주스.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마트에 오래 진열된 오렌지 주스 이렇게 뒤집어 보면 바닥에 노랗게 침전물 깔려 있어. 그리고 옆에 뭐라고 써 있어, 오렌지 주스? 흔들어 드세요. 그치? 쉐이키, 쉐이키. 흔들어 드세요. 이거, 그치? 또 뭐 있어? 전? 무슨 전? 파전?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어디는 오징어가 많이 어디는 모여있고, 어디는 안 모여있고, 그럼 그거 먹으면, 저 새끼 지가 저기 먹네. 내가 먹으라 그래.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우유.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옆에 흔들어 드세요라는 표현이 써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다? 불균일온암물이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을지. 뭐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응? 버블티. 아. 그치. 그치. 그런 것들. 다 밑에 가라앉아 있잖아. 그치? 그럼 딸기 라떼. 딸기랑 우유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서 먹으면 딸기 밑에 남아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불균일 혼합물이더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이 물질의 분류를 가지고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을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순물질과 혼합물의 특징이 뭐라 그랬지? 순물질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근데 혼합물은 어떻다? 변한다. 그지? 그러면 우리는 뭐를 가지고 첫 번째 거기 책에 나와 있어. 고체, 액체, 혼합물에 뭐를 가지고? 끓는 점. 두 번째는 뭐야? 어는 점. 어는 점. 세 번째는 뭐야? 녹는 점. 녹는 점. 요렇게 좀 세 개를 좀 비교를 해 봅시다. 그래프를 좀 세 개를 그릴게. 어차피 그래프는 하나씩만 알면 되니까. 자, 여기는 시간이고요. X축은 시간입니다. 좀 기울어진 것 같아. Y축은 온도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시간이고 온도. 여기도 시간이고 온도야. 그럼 끓는 점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야? 가열하는 상황이겠지.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그럼 볼게요. 예를 들어서 물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 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몇 도가 되는 순간 100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가겠지. 맞아요? 네. 그럼 우린 소금물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소금물은 물 속에 뭐를 집어넣은 거야? 그치. 등신이 아닌 이상 다 알았지. 소금물은 물과 소금이 섞인 거야. 맞지? 이것도 모르면 진짜 문제 있는 거야. 지능에. 근데 봐봐. 이 소금물에 들어간 게 뭐라고? 소금이야. 그럼 이 소금이라는 친구가 물이 끓는 걸 뭐 할까?
방해할 거야. 방해한단 말이야. 얘 공부하는데 옆에 친구가 오면 어때? 방해하지, 그치? 같이 공부하려고 모였지만 옆에 친구가 와서 괜히 방해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뭔가가 들어와서 섞여 있다라는 건 얘가 끓는 것을 뭐 한다? 방해한다. 그러면 어느 점에서는 뭐를 방해해? 어느 걸 방해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소금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 이 온도가 소금물에 끓는 점은 물에 끓는 점보다 끓는 점이 더 어떻고? 자, 끓는 점 높고, 요건 뭐야? 시간. 소금물이야. 얘는 뭐야? 물. 물이야. 그러면 소금물은 물에 비해서 끓는 점이 어떻다고? 높고, 또 끓는 점이 또 어떤 특징이 있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때? 점점점 어떻게 돼? 높아진다. 왜? 소금이 물에 끓는 걸 뭐 한다고? 방해한다고. 방해하는데 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끓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점점 소금물이 끓으면서 물의 양이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럼 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소금물의 농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지. 그러면 소금이 물에 끓는 걸 방해하는 정도가 더 세지겠지? 상대적으로 물의 양이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끓는 점이 계속 어떻게 된다고? 높아진다고.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 농도에 따라서 몇 도에 끓는지도 배워. 그런 것도 배워. 뭐 끓는 점 오름이라고 불러주는데 지금 우린 그런 거 몰라도 되고 농도까지 또 배워야 되니까. 반면에 어느 점으로 가자고요? 물은 어떻습니까? 쭉 내려가다가 온도가 어때? 몇 도에서? 0도에서 얼겠지? 맞아요? 모르면 바보. 그지? 근데 소금물은 물에 뭘 넣은 거라고? 그렇지, 소금을 넣은 거. 그럼 걔는 어때? 소금이 물이 어는 걸 뭐 한다? 방해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혼합물, 즉 소금물은 어는 점이 어떻고? 낮고,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먼저 얼어버릴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소금물의 농도는 어때? 더 진해지겠지. 그래서 어떻더라? 그렇지. 낮아진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대표적인 예로 내가 하나 예를 들면 포도맛 아이스크림 알지? 폴라땡 이렇게 돼 있는 거 알지? 내가 대놓고 광고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얼음이랑 이렇게 같이 섞여 있잖아. 그 포도 시럽이, 그치? 맞아? 그러면 걔들을 먹어보면 얼음이랑 포도 시럽을 어떻게 했을까? 처음부터 얼음이랑 포도 시럽을 섞어갖고 얼렸을까? 아니지. 시럽 자체를 얼렸겠지. 근데 그 안에 뭐가 생겨 있어? 얼음이 생겨 있잖아. 그치? 얼음들이 생겨 있잖아. 그리고 니네 처음 딱 먹으면 어때? 색깔이 진하지. 딱 따는 순간. 그 부분은 시럽들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모여 있는 거야. 왜? 물이 더 먼저 얼고 시럽이 나중에 오니까.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급속 냉동으로 얘들을 어떻게 막 영하 막 몇백 도, 백몇 도에서 막 얼려버리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서서히 얼리다 보면 그런 식으로 물과 시럽이 따로 얼어버린다는 거지. 자, 녹는 점 갑니다. 녹는 점은 거기 지금 뭐야? 나프탈렌이랑 파라디클로로벤젠 있을 거야. 파라디클로로벤젠. 자, 그러면 보세요. 나프탈렌의 녹는 점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있어, 지금. 이게 이제 나프탈렌이야. 고체 물질입니다. 그 다음, 파라디클로로벤젠은 어떻습니까? 그 밑에 있지? 이렇게 된다라고 치자고, 요거는.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 두 개를 섞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녹는 점이 이렇게 낮아져. 이렇게 돼.
그러면 얘는 녹는 점이 여기고 얘는 녹는 점이 여기고 얘는 녹는 점이 어때? 더 낮더라. 그래서 이 고체와 고체가 섞여 있는 물질, 이거는 뭐냐? 끓는 점은 뭐하고 뭐니? 고체와 액체. 얘도 고체와 액체야. 그치? 녹는 점은 뭐냐면 고체와 고체야. 녹는 점이니까. 알겠습니까? 아, 고체와 고체가 섞여 있는 물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특징이 있어. 자, 요 혼합물. 어때? 녹는 점이 낮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고체와 고체가 섞여 있을 때는 고체 중에서 누가 더 녹는 점이 낮지? 지금? 파라디클로로 벤젠의 녹는 점이 더 낮지. 그지? 근데 이거보다 혼합물의 녹는 점이 어때? 더 낮지. 그지? 그러면 이 고체와 고체가 섞인 물질에서는 두 물질 중에서 녹는 점이 어떤? 낮은 친구의 녹는 점보다 혼합물의 녹는 점은 더 낮더라.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얘가 일정이 일정하지 않아. 점점 올라가고 있지? 그래서 녹는 점이 어떻더라? 변한다. 얘도 사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일정하지 않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특징이 끓는 점이건 어는 점이건 녹는 점이건 어때? 변해. 그치? 그러면 어때? 혼합물들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어떻다? 변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혼합물은 특성이 어떻게 될 수 있더라? 빨간색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얘가 혼합물인지 순물질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런 그래프 막 여러 개 1번부터 5번까지 그래프 막 섞어놓고 이게 혼합물인지 아니면 순물질인지 찾으라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26페이지에 보면은요, 뭐 균일혼합물 그림 거기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지? 그 다음에 불균일혼합물은 파란색이 위쪽에 있고 노란색이 밑에 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그림은 굳이 우리가 뭐 골고루 섞였냐, 골고루 안 섞였냐 구분할 수 있지?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여기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물질의 종류를 먼저 나눠줬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알겠니?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28페이지로 넘어갈게.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혼합물의 분리. 자, 오늘 할 게 이 혼합물의 분리야. 이 순물질을, 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 물질의 분류까지 더해지면, 물질이 한 가지가 있는지 섞여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섞여 있는 이 혼합물을 찾았을 때 어떻게 나눌 거냐라는 거거든. 뭐를 이용해? 이 혼합물의 분리는 뭐를 이용한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물질의 특성이 뭐 있어? 첫 번째, 그렇지, 밀도. 두 번째, 용해도. 세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 그치?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 그래서 지금 혼합물의 분리 원 파트에서 나오는 첫 번째 방법은 뭐를 이용한?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라는 거거든.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밀도의 차이를 이용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있어야 돼. 무슨 조건이 있을까? 서로 그렇지. 녹지 않아야 된다. 다른 말로 섞이지 않아야 한다. 섞이면 어떻게 해? 섞이면
안 되지. 뭘 어떻게. 섞여 있으면 우리가 밀도차를 이용할 수가 있어. 밀도차라는 건 경계로 나눠줘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서로 섞이지 않고, 밑줄 치십시오. 서로 섞이지 않고. 그러면 서로 섞이지만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밀도차를 이용할 준비는 됐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때야 돼? 밀도가 당연히 어때야 돼? 달라야 되겠지. 맞습니까? 밀도가 다르다는 건 너무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데 밀도가 같은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겠니? 맞니? 자, 그럼 간단합니다. 결과부터 봅시다. 밀도가 큰 물질은 어디로? 아래로. 반면에 밀도가 작은 물질은 어디로? 위로. 그치? 작으면 위로, 크면 아래로. 위, 아래 나눠지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첫 번째, 거기 지금 뭐부터 나와 있느냐면, 액체야. 1번. 액체와 액체 혼합물이야. 예를 들면 뭐 있을까? 물과 기름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 자, 그럼 이 액체와 액체는 뭐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하냐면, 이렇게 생겨 있는 게 있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제, 저기가 있어. 나사가 있어. 여기 뚜껑이, 여기 이렇게 있고, 입구가 있고, 요거를 우리는 뭐라 불러주냐면, 분별 깔때기라고 불러준다. 뭐라고요? 분별 깔때기. 이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분별 깔때기. 자, 이 분별 깔때기에 액체와 액체 혼합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밀도가, 이거 색깔을 다르게 할까? 그래야 보기 쉽지? 밀도가 작은 물질은 어디로? 위로. 그러면 어때?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두 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사 돌리면 어때? 밑으로 쪼로로로 떨어지겠지? 보고 있다가 어때? 요게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여기 왔을 때 팍 닫아버리면 되겠지. 닫고 그 다음에 경계 사실 정확하게 나누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러니까 여기 거의 다 왔을 때 팍 닫고 일부 용액을 살짝 어떻게 따라서 버려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버리고 남은 용액을 어떻게 위로 그냥 콸콸콸콸 쏟아버리면 끝나는 거지.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커가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하지. 나눠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누구 먼저 밀도가 큰 물질을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반면에 밀도가 작은 물질은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뭐 물론 밑으로 내려도 상관없어. 버리고 나서 밑에다 그냥 열어갖고 빼도 돼. 근데 오래 걸리니까 쫄쫄쫄쫄쫄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얘는 뭘로? 이렇게 생긴 거. 그치? 뭐야?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뭘 해도 돼? 그치? 위에 거부터 쪽쪽쪽쪽 조금씩 빨아내고 경계 부분 빨아서 버리고 아래에 있는 거 나누면 되겠지. 얘는 비커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지.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액체와 액체가 섞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뭘 한다? 분별 깔때기나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두 액체 혼합물을 뭐 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책에 4가지 예가 나와 있을 거야. 그치? 첫 번째 뭐 나와 있어? 뭐 나와 있어? 물과 식용유. 그치? 뭐가 밑에 있니? 물이 밑에 있지. 그치? 맞아요? 물, 그리고 식용유. 선생님, 요거 컬러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지금. 두 번째 뭐 있어? 간장과 참기름. 누가 밑에 있어? 니네 간장이랑 간장 위에 참기름 뿌려봤지? 당연히 기름이 위에 떠. 그럼 밀도가 큰 간장이 어때? 이 색깔도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여기가 물, 위에가 식용유.
여기도 밑에 간장, 위에가 참기름. 그 다음 세 번째, 물과 에테르 나와 있지. 맞아요? 에테르도 기름의 한 종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물이 아래에 역시 에테르라는 친구가 위쪽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물과 사이화탄소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물이 위에 떠. 그리고 사이화탄소. 사이화탄소라는 건 이렇게 써. CCl4 이렇게 쓰거든. 탄소 하나에 염소가 4개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물에 비해서 이 분자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친구거든. 그래서 요거 몰라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얘들이 있으니까 이 얘를 가지고 어떤 물질이 가라앉고 어떤 물질이 뜨는지.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친구는 사이화탄소를 제외하면 그냥 아래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액체와 액체가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요. 뭐 하면 되겠니? 액체와 고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고체가 뜨면 건지면 되고 고체가 가라앉으면 액체를 따라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지? 대표적인 예가 뭐 있어? 액체하고 고체. 거기 나와 있나? 벽시. 이거는 좀 이따 가자. 사금. 이런 것들. 사금 같은 것들 어때? 물에서 떠가지고 삭삭 해서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고체와 고체. 이 고체와 고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두 친구의 밀도의 중간에 해당하는 액체를 중간 밀도의 액체를 사용하면 됩니다. 중간 밀도. 예를 들어 모래와 스타이로폼이면 물을 집어넣으면 스타이로폼은 뜰 거고 모래는 가라앉겠지. 그런 식으로 구분하면 된다는 얘기야. 또는 무거운 플라스틱과 가벼운 플라스틱이 있어? 역시 물 같은 거 또는 기름 같은 거, 에탄올 같은 거 넣어가지고 두 개를 나눠버리면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 거기 지금? 쭉정이와 알곡. 그러니까 벽시에 보면은 알곡이 차있지 않은 벽시들,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애들이 있고, 반대로 얘가 안에가 꽉 차 있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벽시가 가득 꽉 차 있는, 알곡이 차 있는 애들은 어때? 소금물에 가라앉을 것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소금물 위로 떠오르겠지. 그래서 이 쭉정이와 알곡은 뭐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된다. 그 다음 또 뭐 있어? 계란이 왔어요. 그치? 이 계란이 싱싱한 계란인지 오래된 계란인지 역시 어디에 집어넣으면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오래된 계란은 소금물 위에 뜹니다. 신선한 계란은 소금물 아래에 가라앉아 있고. 알겠습니까? 또 뭐 있어? 아까 얘기했던 스타이로폼과 또 모래 이런 친구들은 뭐를 이용해라? 물을 이용해서 구분할 수 있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됐지요? 그러면 이 밀도차를 이용한 대표적인 예들이 뭐가 있느냐? 거기 나와 있어. 뭐 있어? 첫 번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금 채취가 굉장히 유행이었어. 그래갖고 주말에 막 이렇게 이 가슴 장화라 해갖고 여기까지 오는 장화 신고 가갖고 이렇게 캠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목한 이렇게 후라이팬 같은 거 있거든? 약간? 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에다가 모래랑 물을 같이 떠. 소뚜껑 같은 거. 흔들어. 이렇게 흔들면 그 안에서 물이 이게 막 섞이잖아. 그럼 밀도가 무거운 금들이 바닥 쪽으로 가라앉는 거야. 그럼 그 위쪽에 있는 모래나 이런 친구들을 물이랑 같이 버려. 그리고 또 물 받아갖고 흔들어서 또 모래랑 같이 버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밑에 금이 남아. 아주 조그만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 또 두 번째, 혈액 분리도 같은 예입니다. 이 혈액 분리라는 거 원심 분리기라고 혹시 들어봤어? 요렇게 시험관 같은 애들을 요렇게 꽂아. 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꽂으면 얘가 돌면 요렇게 돌아. 요렇게 돌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무거운 물질들이 바깥쪽으로 밀려난단 말이야. 그게 뭐야? 대표적인 게 혈구들. 예를 들면 적혈구, 백혈구 이런 애들. 이런 것들 혈구 분리하는 거. 세 번째는 뭐 있어? 그렇지. 기름 유출 사고. 그렇지? 한 몇 년 전인지 정확하게 기억해. 10몇 년 전쯤에 태안에서 이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 2020년 됐나 벌써? 그 정도 된, 하여튼. 그래서 어때? 가가지고 그 기름 흡수하는 흡습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있는 뜨는 애들. 근데 이제 개 중에서도 기름 중에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아. 아까 얘기했듯이 물 밑에 가라앉는 애들도 있다고 그랬잖아. 사야마탄스처럼. 그래서 오일볼이라고 해가지고 막 무거운 애들은 바닥에 가라앉아서 막 바닥에 있는 돌 꺼내가지고 막 닦아내고 막 그런 일들도 하고 막 그랬었어.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혼합물에서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얘들이더라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먼저 정리.